자, 오늘 민주당 22대 국회의장 후보죠. 아직까지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므로 사실은 국회의장의 의원식, 부의장의 이하경 의원이 선출됐다 이런 건데 전 충격적입니다. 정권 뺏기는 것만큼의 기분 나쁨, 허탈함 이런 걸 전 느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심지어 굉장히 단편적인 현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채널에 구독자가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분노 현상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런 게 있거든. 이따가 이야기를 서로 계속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총선 결과가 나왔어요. 총선 결과의 민의가 뭐냐면 윤석열 심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조국혁신당의 돌풍도 불었지만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추미애 등 힘 합쳐서 윤석열과 싸우라 이런 민심을 준 거예요. 그 민심을 저는 민주당 지도부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설명하기 애매모호하긴 해. 근데 그거를 그 민심을 국회 안에서 당선된 자들이 그걸 엎어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딱 당선되는 순간 우리 뜻대로 할래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물론 저는 추미애 후보의 뭐 어떤 정치적인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간에 안 맞을 뿐이잖아. 근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아, 이거는 뭔가 21대 국회의원의 국회 재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들은 어떤 의견으로는 지난번 김영주 부의장의 영향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남성분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여자 국회의장, 여자 부의장이 어느 정도 부담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는 동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동감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정권이지만 그 위에 KK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거는 추미애 국회의장이 있는 지키는 국회에서 그 밑에 윤석열이 추미애 국회의장한테 90도로 절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게 당원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완전히 외면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의원식 의원 97표, 추미애 72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초선이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 71명, 71명이에요. 초선들 중에 상당수는 저는 추미애 후보를 찍었다고 봐요. 그럼 나머지 기득권들이 이렇게 힘이 센가? 왜냐하면 사실 추미애 국회의장 뭐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전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추미애 어려울 수 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후보의 어떤 정치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인식되는 그게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 표현처럼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러면 당선자들이 우리 같은 유튜브 채널들이 투표를 붙여서 보여드린 이유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은 추미애가 윤석열을 뭔가 응징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거를 무시당했다는 게 굉장히 불쾌한 거죠. 당원들 입장에서. 그렇죠. 당원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누가 가장 잘 싸울 것인가 이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좀 추 의원님이 당원 지지를 많이 받으신 것이죠. 예. 97대 72. 지금 아까 추미애 어제 부처님 오신 날 그 장면만 잠깐만 한번 보여주세요. 추미애 당선자가 지나갈 때 윤석열이 힐끗 쳐다봐요. 어저께 윤석열이가 조국 대표를 만날 때도 한 번 더 쳐다봅니다. 악수하고 지나가면서. 그거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추미애 국회의장이 윤석열을 응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똑같이 표현된 거거든요. 우리 투표 결과 한번 보여줘봐요.
이게 지금 일주일 전에 투표 결과에 추미애 95. 여기서 우원식 의원은 1%였어요. 이게 그냥 보통 60대 40 정도였다면 그래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였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우리만 했던 거 아니에요 이 투표. 웬만한 채널들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싶은 게 민주당 당선된 당선자들한테 뺨 맞은 느낌?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지상한 사람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97표라고 하는 표수가. 할머니 우리가 추미애냐 조정식이냐 막 그랬을 때 아니야.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그래 추미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당원들의 의견을 밀어줬고 그래서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도 추미애 의원과 이렇게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판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에서는 당연히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고 이미 보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너무나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야, 이런 게 있어. 내가 저번에 민주당 지도부가요. 원래는 뭔가 어떤 액션을 안 취하려고 했어요. 네, 그 상황들 내가 들어서 알지. 뭐 방송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 근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원들 마음과 지지자들 마음을 반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총선을 압도적으로 이겨놓고 나서 그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뭔가 효능감을 엄청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국회의장 후보가 누구냐. 지도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 이 결과를 지금 당선자들은 그러면은 당원과 지지자들 뜻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계속 이럴 거 아니야. 내가 이전에 홍익표 이전에 원내대표이시죠. 박광원 원내대표 선출할 때 국회의원들한테 충격 먹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물론 뭐 재선밖에 안 되는 김두관 의원이 원내대표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소위 친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박광원 괜찮아서 찍었다는 거야. 민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총선 때 경선 같은 거 치르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수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다 정리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님이 당대표를 연임하지 않고 뭐 다음 대선을 준비해도 될 정도로 이제 뭔가 민주당이 안정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검찰이 또 발악을 하느라고 이재명 대표를 또 검찰의 아가리에 쑤셔 넣으려고 할 때 과연 우리 민주당은 예전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시발 열받는 건 뭐냐면 열받네. 아 체포동의안 그거 얘기하고 싶은 또 거라도. 통과된다고요? 네. 아 그거는 정말 좀 모르는 거라니까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입니다. 당원들 입장에서 머릿속에 그리는 계획표가 있어. 추미애 국회의장 시키고 이재명 대표도 연임도 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임기 못 채우게 하자. 이 계획표가 딱 어그러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제 사실상 된 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최악이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야. 박병석이나 김진표 같은 느낌은 전혀 아닌데 상징성이 없잖아. 말하자면 추미애 같은 윤석열 정권을 대항하는 상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당선자한테 압도적으로 95%의 사람들이 몰아줬던 거거든요. 95%의 당원 지지자 여론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은 자주 벌어지겠다. 와 정말 열받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그 뉴스공장 겸손이 힘들다에 출연해가지고 나는 협상력이 좋다라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협상력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게 거의 협치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원들이 원하는 건 협치가 아니라 이 정권을 빨리 끌어내자가 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나는 협상력이 좋다. 즉 협치를 잘할 수 있다라는 국회의장을 뽑아놨으니 지금 뭐 채팅창도 난리 났잖아요. 나 민주당 탈퇴한다. 근데 탈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당은 안 하셨으면 탈당은 좋겠습니다. 답이 아니고요. 네.
탈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더 가입을 해갖고 안 되는 순간 무슨 뭐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산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하는 느낌 때문에 약간 실망감은 있는데 민주주의가 쉬워요. 탈당은 아니고 답은. 아니, 지금 탈당할 게 아니라요. 7, 8월 달에 우리 그 지방선거 공천을 진두지휘하는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는 지도부를 새로 꾸리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당원들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해주면 된다. 지금 이걸로 탈당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탈당의 그건 답이 아니고 그 뭐랄까 사실은 지금은 답답하네. 지금은 지지자와 당원들의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선거도 당원들의 일정 정도의 민심이나 비중을 좀 반영하자는 얘기를 계속 나왔던 얘기가 그런 거고 몇 개월 전에 추미애 그 전 대표를 인터뷰할 때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꺼낸 말이 그거였어요. 국회의장 하셔야죠 당선되면. 왜 그러냐면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미애 국회의장이 윤석열 이자를 뭔가 제대로 응징해주는 모습을 보고 싶다. 거기에 우원식은 그런 상징성이 없으니까 두 후보 다 괜찮은 후보지만 당원들의 뜻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90% 이상, 95% 이상 이런 숫자들이 추미애 국회의장 좀 시켜주면 안 되겠니라고 끊임없이 여론조사나 유튜브 채널에 투표 이런 걸로 의사표시를 했던 거거든요. 심지어 공식적이진 않지만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도 공식적으로는 움직였다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먹힐 수 있나. 그러면 지금 국회 당선자들은 4년 동안 당원들한테는 전혀 신경을 안 쓸 거냐. 이제 좀 있으면 전당대회인데 그럴 수가 없죠. 아이고 답답합니다 진짜. 지금 어쩌고 때문에. 탈당은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추미애 국회의장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해서 정권 교체 이뤄내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는 게 목표라면 탈당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상당히 그건 해석하기 나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사 비슷하게 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 단어들과 거기에 있는 행간을 못 읽었다면 나는 정말 바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간에서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나와요. 친서관계 이런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백브리핑 할 때 느낌도 그런 거였어요. 잘 안 되네. 이 느낌이었다고.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국회의원들 그 총선 때 인터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치를 너무 몰라. 정치인 되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정치인. 정치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민심 따라가면 돼요. 그 말이 정답이죠. 그 민심을 못 따라가는 게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들 실력이 있고 없고 무슨 전문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뽑아들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과 잘 싸우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도구는 민심과는 완전히 다른 도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결과를 보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에 차서 사실 저도 되게 속상하고 다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진짜 민주당은 빨아서도 안 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렇게 많이 실망하신 분들도 많고 물론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되게 냉정하게 감정을 정리하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이재명 대표님을 지켜드릴 힘은 당원들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탈당은 하지만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그 푸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결과에 이재명 대표 그 이재명 TV 구독자가 빠진다는 거 그건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지금 그럴 땐 아니죠. 댓글창에 양혜일님 가짜뉴스 낼래요? 김민석이 국회의원 모두 전화해서 우원식 밀자라고 회유함. 번? 내가 아는데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는데 추미애 밀어야 된다고 당원들 뜻대로 가야 된다고 오늘도 통화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이렇게 이게 문제야.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통해가지고 누구 막 악마화 시키는 거에 막 선동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답답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되면 이런 거예요.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지 멋대로 민주당 개판 쳐놓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 당선자들이 민심 따라갔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당장 언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재명 리더십의 상처. 그렇죠. 이재명 리더십의 상처를 준 게 바로 민주당의 당선자들이에요. 특히 오늘 진짜 더 김 빠졌던 게 뭐냐면 22대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의 첫 스타트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21대 우리가 너무 지치고 뭐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막 수석들 제거하는 과정에서 22대 국회의원 후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다릅니다라고 그렇게 어필을 했던 자들이 물론 이제 재선하신 분들이 뭐 약간 방향을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저는 이재명 대표님의 말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막상 정작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다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허무하긴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 와중에 내가 어제도 비판을 했는데 뭐 명심 논란에 꼭 그 언론에 나가가지고 민주당에다가 똥찍 흐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민주당 압승을 일끈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공식적으로 뭐 국가 의전서열 뭐 2위니 8위니 뭐 이런 논란을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 대표 선수가 국회의장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꼭 무슨 관종들처럼 나서 가지고 당 지도부를 비판을 해. 그게 무슨 개혁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살다 보면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상황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지 못하면 못했다고 욕먹었을 거예요. 그게 정치력이지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정치력이지라고 정치력이 없다고 비판할 사람들이 나름 이렇게 암묵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주면 거기에 개입했다고 지랄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국회의장 선거는 의원 선거라 이게 의원들 선거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 친소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연설하는 중 그다음에 투표하러 가는 중에도 마음이 바뀌는 게 국회의원들이라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굳이 말하자면 내가 만약에 우리 진영 방송의 이 제작자가 아니라면 아주 중간적인 입장에서 뭔가 이야기를 좀 더 했을 것 같긴 해요. 방송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게 진영과 민주당과 당대표와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자고 일어났더니 뺨 맞은 느낌. 정말 너무 힘드네요. 이런 상황이. 아이고. 그러니까 이 후폭풍이 아마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 어떤 당심과 어떤 이러한 또 다른 국회의원의 어떤 경향성이 있다. 이게 확인됐기 때문에 당원들이 더 똘똘 뭉쳐서 개혁적인 정책과 개혁적인 인사를 더 요구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연임 요구가 더 거세어질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국회의장 후보 선출하고 뭐 초선 당선자 뭐 행사에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긴 했어요. 야, 그런 거죠. 이재명 당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은 멀었다라는 네. 느낌이 네. 좀 드는 그런 네. 느낌. 뜻대로 안 되는구나. 참 우리가 바랬던 그림은 이재명 대표님 치료 받으시고 또 어찌 보면 일주일 동안 그 재충전의 시간을 이제 맞이하고 업무 복귀하는 날 당원들이 원했던 추미애 국회의장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가 그 정치 현운감이 엄청 났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뭔가 이렇게 활용 정점 같은 거를 딱 그 놓친 느낌이 들어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고 화내는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탈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가 추미애 국회의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정권 교체 이루어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 중간에 우리 민심의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민심의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탈당합니까? 네, 그러니까. 절대 탈당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병상에서도 메시지를 쭉 냈었죠 지금.
그 5월 9일 날 메시지가 저는 제일 와닿아요. 내부 갈등에 힘 빼지 말자. 그렇죠. 저건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97명의 당선자들이 이 내부 갈등 요소를 또 줘버린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72명의 추미애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에서 민주당 당선자가 안 나오면 싸대봐서 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SNS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추미애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을 아까 가짜뉴스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악에 끼어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행동을 보면 돼요. 와, 이거 보고 엄청 빡치네. 왜냐하면 좀 전에 통화를 했었거든. 굉장히 낭패를 겪어가지고 막 낙담해갖고 한숨 쉬고 있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아니 그 김민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민주당에 다시 복당하는 과정 이런 거 제가 봐서 아는데요. 추미애 대표님 시절에 정말 추미애 대표가 공들여가지고 복당하고 그리고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해가지고 당에 정말 안착하기까지 추미애 의원님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예. 뭐 인간관계가 그렇게 깊은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댓글창 좀 읽어보면 분노의 댓글창 진짜 미치겠네.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걸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탈당은 안 하시고요. 오늘 하루 그냥 술 한잔 드시고 분노하시고 막 욕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욕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만 감정 막 폭발하시고 내일부터 다시 진열을 가다듬고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가 원하는 거 만들어 가야죠. 예. 자, 댓글창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천재 하류광지님 90% 당신 무시하는 당선자들 75% 무시하는 용산 누가 더 나쁜 거냐. 공감하고요. 까르페디엠님 감사하고요. 이심전시님 민주당 당신을 무시한 수박들 다 쳐내야 함. 이번은 그냥 또 개파 때문에 일어난 상황임.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수는 일치합니다. 이석준님 의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개무시한 상황이 문제입니다. 국회 4년은 너무 깁니다. 봐! 지금 그 97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처음부터 민심하고 어긋나니까 기대가 확 꺾이잖아요. 멍청한 놈들 진짜. 아우. 이경수님 민주당 탈당하려다 이재명 대표님 생각에 꾹 참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하셨고요. 구자영님 민주당이 아직 정신 못 차리는 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고고동물탐정단님 감사하고요. 갤워치님 권리당원으로서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정말 너무 열받네요. 95% 당심이 추미애 의원님을 선택하고 있는데 1%였던 의원식을 뽑아놓은 국회의원들 대단들 하십니다. 아직도 당심이 어쩌저쩌 하지는 마십시오. 최소한. 공감하고요. 구자영님 이렇게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몰라주고 일이 흘러가니 정치인들은 그놈이나 다 똑같다는 말을 듣는 거죠. 제발 좀 잘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심전심님 이 대표님하고 이번에 당선된 신진 의원님들 분당했어. 이건 아니고요. 미치긴. 아유 그만합시다.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분노가 이 정도라고 제가 그냥 인정을 할게요. 이경수님 전 오늘부로 이재명 대표님 외에 어떤 의원들 후원이나 지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고고통물 탐정단님 말 잘하신다. 상징성이었다. 민주당이 그걸 몰라줬다. 예. 정천재 하루강아님 결과로 나왔지 않습니까? 앞에 듣는 척 뒤에서는 뒤통수. 푸나님도 전화통화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 탓을 해야 되고 일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켜본 과정이 있고요. 민주당 지도부하고 웬만하면 대부분 다 소통이 되는 사람인데 쉽게 표현하면 역부족이었다. 거기에는 선거운동을 안 하신 느낌도 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심이 막 이반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김은주님, 오늘 국회의장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당비 빠졌다고 문자 오고. 저도요. 어우, 진짜 당비 끊어버리고 싶네. 별리님, 여러분 탈당하라고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점심에 입에 거품 물었지만 조금만 냉정해집시다. 민주주의 더럽게 어렵네요, 진짜. 민주당 손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무리 추미애 대표가 손이 안 가도 당원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민심을 알고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
유튜브에서 투표도 하지만 여론조사도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들은 70% 이상이 추미애를 지지했다라고 하면 민심 받아서 찍어줘야지 이게 안 될까요? 추미애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인간적 관계를 못할 수는 있는데 국회의장 못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국회의장 하면 잘하실 분이죠. 나 진짜 어처구니 없네. 내가 얼마나 민주당 국회의원 욕 안 하는데 이 쌍놈 새끼들 진짜 지켜보자고 한번. 보수 언론이나 뭐 어떤 종편에 너무 좀 추미애 대표님도 공격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난님 아까 친구가 전화 와서 거의 30분간 민주당한테 더 이상 기대감이 안 생긴다고 또다시 21대 국회 같으니 어쩌냐고 거의 울부짖으며 민주당 지지 처리한다고 하길래 이재명만 믿고 기다려보자고 다독였네요. 민주당 당원으로서 우리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를 뺄 일이에요. 새날은 그렇다 치고 어렵긴 합니다. 화 좀 삭히시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렇게 나서갖고 몇만 명 앞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총선 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니까. 지금 뭐 댓글창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분노가 탈당도 민심의 표현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진정이 되면 다시 돌아오시겠죠. 그리고 하프리를 왜 새날한테 하냐고. 추미애 당시 국회의원 후보 출마 선언도 안 했을 때 이번에 당선되시면 국회의장 하셔야죠라고 처음으로 공식화시킨 게 저였어요. 저는 푸나님이나 새날이라도 이런 당원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게 정말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새날 아니면 누가 이렇게 당심을 읽어주겠습니까? 지금 도망가 있지. 아니 그 투표를 붙여드렸던 이유는 지지자들이 한 투표 결과를 당선자들이 보라는 뜻이었거든요. 안 본다는 거잖아. 참 신기하네요 진짜. 아이고 그냥 이번에는 그냥 당 대표의 무슨 명심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추미애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참 아유.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추미애 국회의장을 원했던 이유가 윤석열 탄핵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시 그게 탄핵이 불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속상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총선 때 우리가 목표가 원래는 저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방송에서 200석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제가 얘기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한 단계 그냥 돌아서 우리의 목표는 윤석열 탄핵이고 정권 교체라는 거 우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분노를 가라앉힐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내용도 모르고 예를 들면 새날 방송에 나오신 어떤 당선자가 있어요. 그것도 정규 패널로 나오는 그분은 새날 방송에서 추미애 국회의장 돼야 된다고 역설을 했던 사람. 가깝기도 하고. 그 댓글창에 그 사람도 수박이다. 추미애 안 찍었다. 그런 댓글 달리는 건 정말 A가 아닌 거야. 저도 수박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조국 대표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면은 뭔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칭찬을 하면 이제야 본 모습이 밝혀졌네. 그러면서 막 커뮤니티에 글 쓰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최소한 새날을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 썸네일이라도 봐라. 여기 있잖아. 뭐 가짜뉴스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제명연의 마을에 썼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 내부의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이런 게 있어. 실제로 갈라치기 세력들이 김어준, 새날 다 줬바라고 표현합니다. 내용에 구체성은 하나도 없어요.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 막 20명 가까이 인터뷰를 해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 한 명도 인터뷰를 안 했는데도 줬바라고 해. 그걸로 사실은 정치 자영업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선거 임박해서도 계속 그런 메시지 냈어요. 조국혁신당 지금 여론조사 잘 나가니까 최소한 큰 집이 한 살이라도 많아야 된다. 민주당 찍어달라. 그 얘기 수도 없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머릿속에 박힌 인식에는 그냥 그 사람들은 줬바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과 선동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모든 걸 다 헛트리 틀어 놓는 거야.
갈라치기 안 당하려면 똘똘 뭉쳐야 되는데 민심 당심 중심으로 뭉치지를 않고 지들 생각대로 그냥 찍은 거야.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되면서 또 갈라치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추미애를 찍었던 72명이 도매금으로 다 수박돼 버리는 거예요. 그 정치라는 건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아유 씨. 자,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고요. SYK님,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총선 후 당원전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과 반대 결과가 나와 바로 거짓말쟁이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참기 힘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요. 행간을 못 읽어. 미호 다래맘님, 국힘 지지 6명 총선에 입당시켰는데 오늘 전화 와서 국짐이랑 뭐가 다르냐고 합니다.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 해서 미안타 했습니다. 전 더 이상 민주당에 기대 안 줄랍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참담합니다. 갤워치님, 추미애 의원님 국회의장 후보 안 된 것도 열받는데 더 열받는 건 기레기들 얼씨구나 하고 이재명 대표님 리더십에 상처 어쩌고 하는 게 더 속상함. 에휴 혈압약 어딨냐 하셨습니다. 기자분들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엄청 환호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화 풀리시면 다시 돌아 들어오세요.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아 진짜 색출하고 싶다 정말. 대체 어떤 면상들은 그런 식으로 당원들 뜻을 무시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기명 투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운동 해야겠어요.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들 30%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뽑아놨으면 그게 대의정치라고? 안 되잖아. 여러분들 뽑아들인 민심에는 추미애를 이 상황에서 찍어야 된다는 민심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아유, 이 주제 말고 이따가 다시 또 2부에 좀 더 할게요. 다른 주제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들 말입니다. 그렇죠.